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4학년도 즉 2023년 9월에 치루어진 전국 평가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굉장히 난이도가 잘 조정이 됐죠.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은요, 잘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난이도가 분명히 늘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들이 약간 더 귀찮게끔 냈고요. 문제는 되게 그래도 깔끔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집어넣어 놨고요. 유전 문제들을 막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풀만해서 1등급 컷이 한 46, 7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로 냈고, 수능에서도 나중에 결국 이렇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한 고3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N수생들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고3들은 아마 적절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도 아마 한두 개 못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습을 하면 충분히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모의고사예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그럼 이거는 뭐 생식과 유전이죠. 뱀은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몸 구조를 갖는다. 적응과 진화겠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는 생식과 유전 맞죠? 기억은 뱀은 세포로 되어 있죠. 뭐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맞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네,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로 적절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어렵지 않았고, 2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이거 어디서 일어나죠? 네, 간에서 일어나죠. 맞죠? 지방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네, 이거 이화작용인데요. 당연히 이화작용에도 효소가 작용하니까 니은도 맞죠? 배설기를 통해 기억, 바로 요소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다 맞네. 이거 답이 5번. 연속적으로 답이 5번, 5번이네. 3번. 그림가는 동물 이에니콜4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어느 한 시기, 자 여러분 4개 보여요, 염색자? 하나, 둘, 셋, 넷, 상동도 있죠? 이게 중기세포입니다. 이 중기세포는요,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원기, S기, G2기와 M기, 다시 지원기. 자, 구간 1의 세포는 핵상이 2N이다. 이거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요.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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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절대 N이 없어요. 다 2N입니다. 맞고.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근데 여기에는요, 요거 들어가죠. 네, 여기 들어가죠. 나의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상동염색체는 얘하고 얘인데, 이게 붙는 거, 아하, 그걸 뭐라고 하죠? 입감색체라고 하는데요. 입감색체는 감수체 1분열 전기, 중기에서만 보입니다. 체세포 분열 때는 안 보여요. 접합 안 일어나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자, 4번. 다음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A와 B는 소화기와 순환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다. 음식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흡수한다. 그 결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자, 우리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분비되죠? 네, 기억은 인슐린.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B를 통해 인슐린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자, 인슐린을 운반하는 기관계는 순환기죠. 순환기를 통해서 이동하죠. P로 돌아다니니까. 자, A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A는 소화 자체가 이화고, 어차피 세포로 돼 있으면 세포들은, 모든 세포는 동화 이화를 모두 해. 맞고. 심장은 B에 속한다. 네, 순환계예요. 순환계. B가 순환계. 인슐린이 이동하는 기관계가 순환계니까 맞고.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아주 인슐린의 중요한 기능이야. 인슐린은 피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하니까 혈당이 감소하는 거지. 피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혈당량 감소. 꼭 이것도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이네. 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그림은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X가 중추신경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대뇌, 연수, 중간뇌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하나의 신경절이 있대요, 여러분. 자, 그림을 좀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이 기억은, 이건 대뇌입니다. 대뇌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이건 연수예요, 연수고, 이게 바로 중간뇌예요, 중간뇌. 그럼 중간뇌에서 직접 나오는 이 신경은 부교감신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고 동공을 어떻게 해주죠? 작게 하죠. 작게. 교감신경은요. 쭉 타고 내려왔다가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동공을 크게 하죠. 그거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X는 신경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어요. 길어. 틀렸고요.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대뇌 겉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질, 속이 백색질. 됐지? 척수하고 반대야.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우리 뇌줄기는 중간내 뇌교 연수. 알았지? 중간내 뇌교 연수. 잘 기억해도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었어요. 니은 디귿의 4번. 됐습니까? 그 다음 6번. 그럼 어떤 동물 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에 노출시켜. 고온이면 이제 뜨겁겠다 이거야. 따뜻하게.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하면서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A와 B는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으로 분비되는 개체와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자꾸 땀을 많이 흘리면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죠? 근데 삼투압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ADH가 분비돼서 좀 덜 높아지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 다시 한번 땀을 많이 흘리면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져서 너무 진해지니까 뇌모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ADH가 증가해서 수분 제수를 촉진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 B가 정상이고요. 그럼 A는 비정상적으로 ADH의 분비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수분 제수가 잘 안 되니까 뇌모의 농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 분비에 의한 걸로 그냥 막 버리면서 오줌도 그대로 싸고 있으니까. 기억, ADH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ADH 기본 기능이에요. A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적게 분비되는 개체였고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여러분 이 T1, T2를 계산해 보세요. B에서 이때는 혈장 삼투압이 낮았지만 이제는 높아지죠. 그럼 이때 ADH가 많이 분비돼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오줌도 진해져. 오줌에 물이 줄어드니까 여기가 삼투압이 더 높은 겁니다. 오줌도 틀렸네. 답은 기억밖에 안 나네. 1번이에요. 1번.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 수준으로 나오려면 글쎄요. 한 3분 정도 3분 남짓 2, 3분 정도에 풀어야지 고난도 문제 풀이 시간이 나. 3분 정도면 되겠어요. 3, 4분 정도. 자, 그 다음 7번.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결핵은요.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고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란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병원체 C는 에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속하면서 물질을 스스로 하는 게 이게 결핵이었고요. 그럼 이거는 무좀입니다. 무좀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자, A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다. 아니, 무좀. B의 치료에 항생제 사용한다. 그죠? 결핵이니까. 세균은 결핵, 항생제로 치료. C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RNA 유전물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HIV죠. AIDS의 병원체가 HIV고요. 걔도 RNA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었어요. 됐어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수 맞춰줘야죠, 뭐. 그다음 8번. 사람 A와 B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대요. 잘 이제 적어졌나 봐요. 그런데 표 가는 A, B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원인을 나는 사람 기억과 니은의 TSH 투여 전과 후에 혈중 티록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이 잘 보면은 보세요. 이건 TSH가 분비가 아직 안 돼서 갑상샘을 자극을 못하고 있었고 이건 TSH가 있는데 표적세포와 반응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TSH를 투여했을 때 정상으로 되는 건 뭐야? 그치? 투여 전은 이거보다. 이건 TSH가 안 나오던 바로 A겠지. 그치?
A는 TSH가 안 나오고 있다가 넣어주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이건. 그지? 그럼 얘는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넣어줘도 반응하지 않는다니까. 꼭 이게 인슐린에 대한 1형 당뇨, 2형 당뇨처럼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나와. 근데 그 표적세포가 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크게 많이 투여해도 큰 효과는 없잖아. 따라서 기억이 A고 니은이 B고요. TSH 투여 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TSH 투여하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지? 티록신이 분비되고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는 감소하죠. 음성 피드백으로. 음성 피드백으로 티록신가 많아지면 TSH는 다시 감소합니다.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 답이 2번이. 이거 꼭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을 좀 알고 있으면 생소하지 않고 아마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9번.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지의 방어 작용 실험이다. 정상 생지 A와 가슴샘. 자, 가슴샘 왜 나왔을까? 네, 사이머스. 그래서 T림프가 성숙되는 장소예요. 생지 B를 준비한다. A와 B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A와 B에 각각 X를 2회에 걸쳐 조사하고 A와 B에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조사했더니 자 지금 B는 가슴샘이 없으니까 T림프구들이 안 만들어져요. 보조 T림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식세포로부터 항원 정보를 제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체세포 분열 얘네들이 기억세포와 형지세포로 나뉘어지는 바로 체액성 면역이나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화시켜서 직접 잡아주기는 세포성 면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항체도 막 쫙 밑바닥인 거지. 자, 그럼 구간 1에서 A는 정상쥐야. 기억세포가 있다. 여러분 기억세포는요. 계속 있었던 거야. 지금 주사했죠?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형질세포가 만들어진 것이고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때쯤 돼서 기억세포도 같이 만들어져요. 야, 기억세포 있었고요. 이거 항체가 없어졌으니까 기억세포도 없어졌어. 아니지. 계속 기억세포 있었고요. 그 기억세포가 작용한 곳이 여기예요. 항원과의 접촉을 통해 기억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기억세포도 더 늘어나고 형제세포도 한꺼번에 확 늘어난 거지. 기억세포 여기 왜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을 하지. 이거를 틀렸다고 한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 이게 맞는데. 구간 2의 A에 대한 2차 면역. 기억세포가 작용한 거지. 이제 기억세포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항원이 또 들어오면 자극을 받아서 2차 면역을 한 거야. 됐어? 이건 맞고. 구간 3에서 A에서 X에 대한 항체는 세포독성 T림프구에서 생성된다. 여러분 항상 항체는 누가 만들어요? 네, 항체는 무조건 형질세포가 만드는 겁니다. 형질세포가. 세포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답은 디귿 틀렸고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10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에 두 시점 T1과 T2일 때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와 Q를 나는 PQ 중 한 골격근의 근육 원섬유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Z1과 Z2는 X, Z선이래. 됐지? 자,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 중에 반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니은에 겹친 부분이고 디귿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지 H되죠? Z1으로부터의 Z2까지의 방향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 옛날에 평가에서 한번 나온 거 한 3년 전에 나온 거 활용한 겁니다. L1, L2, L3에서 D1 기억, 니은, 디귿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C의 길이가 짧다라고. 그리고 T1, T2일 때 각각 모두 L1, L2, L3는 2분의 X 길이. 그러니까 그 M선, 디귿의 한 가운데 있는 M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M선을 넘어서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림을 이제 다시 좀 합쳐볼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얘가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팔을 구부리죠. 그럼 얘는 수축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완하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죠. 참 수능에 나왔던 것 같네요. 수능에 나온 거와 평가에서 나온 걸 지금 합친 것 같습니다. 예, 수능에서 나온 거하고 평가에서 나온 걸 합쳤어요. T1에서 T2로 갈 때 팔을 구부릴 때는 P는 수축을 하는 거고 Q는 이완을 해야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변화량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델타,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2분의 델타, 뭐 X는 기억 2개, 니은 2개 더하기 디귿이고
니은 두 개와 디귿을 더하면 A 되고 기억 두 개가 필요 없어. 이건 이제 그런 길이 계산 문제가 아니야. 그치? 자,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았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T1에서 T2로 들어갈 때 수축하냐 이완하냐. 수축하는 근육도 있고 이완하는 근육도 있잖아.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야, 이 X가 P야 Q야? 물어보고 있잖아. 이 X가 P야 Q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수축할 때는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게 되고 이완할 땐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수축부터 써볼게요. 수축을 하게 되는 건 이게 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를 가만히 이 액틴이 변하지 않는 거야. 얘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요 길이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이렇게 쑤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기억 부분이 얘가 들어오면서 겹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니은이 되는 거지. 됐어? 여기에 선을 가만히 놔두면 요 선을 놔두면 이게 쑥 들어오면서 겹치는 부분으로 바뀌잖아. 여기 가만히 놔두면 쑥 들어가면서 원래도 겹쳐 있었지만 더 들어와도 여기를 넘지는 않으니까 M선을 넘지는 않으니까 얘는 니은에서 니은이야. 얘는 니은에서 니은이야. 그다음 얘도 여기 하는 여기 반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쑥 들어가도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리 더 들어가도 요 사이에서 그냥 계속 마이오신만 보이는 거니까 디귿은 계속 디귿이야. H대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항상. H대는요. 여기까지보다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수축을 하든 이완하든 계속 디귿에서 디귿이야. 이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빼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걸 빼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억 부분은 빼내도 계속 기억이지. 그럼 또 얘는 빼내면 원래는 겹쳐 있었던 니은이 빼내면 이게 사라지니까 마이오신이 빼내지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으로 바뀌는 거지. 이건 색깔을 좀 바꿔보자,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얘는 기억인데 기억을 유지하고 있고 얘는 니을인데 기억으로 바뀌고 있고 얘는 디귿인데 계속 디귿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액틴의 길이가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수축이면 마이오신이 쑤셔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완이면 마이오신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변해. 수축을 하든 이완하든 이건 안 변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는 건 계속 디귿이야. 그냥 이거. 알았지? 그리고 요게 지금 어떤 게 변하느냐. 이건 안 변하고, 그지? 이게 서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있지? 이때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이랬거든요. 이 C의 길이가 즉 H대가 그랬잖아. T2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아, 됐네.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작고 얘가 커진다. 누가? H대가. H대가 T1에서 T2로 될 때 커졌다는 얘기네. T1에서 T2로 갈 때 커졌다는 얘기네. H대가 커진다는 건 뭐야? 이완이지, 이완. 그러니까 요거로 맞춰줘야지. 그럼 누가 이완되는 거야? 얘가 이완되는 거니까 이건 Q였겠네. Q, P가 아니라 Q였겠네. 이해가요? 그러면 L1과 L2는 어떻게 돼? 지금 변한 게 누구야? 얘가 변했잖아. 얘가 변해야 돼. 얘가 니은 부분이고 얘가 기억 부분이고 이 기억은 계속 기억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 부분은 Z1으로부터 가까운 곳이고 그 다음 순서였네. 그대로였네. L1, L2, L3 그대로였네. 그러니까 L1이 L2보다 작지. 뭐 다 틀렸네. 기억 니은이.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 지점에 기억에 해당된다. 그쵸? 이건 계속 요거 기억이었어. L1이. 이게 L1이 그대로 기억이었고요. L2가 니은이었고. 됐지? 오케이. 답은 그래서 디귿밖에 안 맞아요. 답이 3번인데 이 문제는 완전히 수능 기출문제. 이 그림 수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잘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에 나왔던 거. 그거 활용해가지고 연결해서 낸 거니까 다시 이 들어가고 있는 나가고 있는 거 잘 파악해 주세요. 이건 계산 문제를 좀 빼줬네. 근수축 문제도 원래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를 좀 빠져줬어요. 됐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라지 A 스몰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에서 결정되는데 서로 다른 염색체 있대. 독립이야. 지원기 세포로부터 정작 형성되는 과정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더한 합을 주고 있어요. A는 B보다 작다라고 했고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고 중기세포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얘네들은 아무리 유전자의 숫자를 더해도 1이 없어요. 1 없다 또는 홀수 없다. 1 없다 또는 홀수 없다. 됐죠? 이런 숫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요.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어떻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다 더했는데 이걸 다 더했는데 1이 나오죠? 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만 그러니까 00001이죠.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세 개 다 0이란 뜻이야. 이게 막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개수니까. 그러면은 0010이든 뭐 0001이든 아니면 0111이든 0100이든 간에 1이 하나만 있다니까 두 개가 동시에 없을 때가 있는 거야. 라지 스몰 A도 없어요.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어요. 그게 뭘까요? 왜 돌연변이도 아닌데 대문자 유전자도 서문자 유전자도 대립이 둘 다 없을까요? 네, 이것은 X의 유전자인데 Y가 들어간 N 예컨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X의 유전자인데 Y가 들어간 N 그런 게 대표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됐지? 바로 유명한 그 돼지코예요. 돼지코. 이게 라지 A도 0, 스몰 A도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숫자는 작다고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X의 라지 B, Y인데 Y를 받고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간 N이지 이거는. 끝까지 간 N밖에 없어. 이거 디귿이야 얘가 4야 4. 그렇지 끝까지 간 생식세포면서 1이니까 2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 뭐 라지 A, 라지 A, X의 스몰 B, Y인데 Y를 받아서 뭐 이런 게 다 가능하죠. 네, 이런 게 다 가능하죠 지금.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4는 또 뭐야 4. 4는 처음에 원본 세포일 수가 없어. 이런 거는 3 나오죠. 이런 거 3. 이런 것도 3 나오잖아요. 원본은. 이거 원본이 있는데 이거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대립이 모두 합쳐지면 2고 상에 있으면 여러분 둘 다 X에 있는 건 아니죠. 둘 다 X에 있으면 이런 숫자는 아니야.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하나는 상. 그러면 Y가 들어갔을 때 하나는 있는 건 상에 있는 유전이야. 이거는 X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이 나와야 되는 게 얘고 곱하기 2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36인가 보다. 이게 36. 이게 1이고 이게 2고 니은이 그다음에 3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X가 들어간 거지. 이쪽으로 X가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Y, X 유전이라고 하면 이건 Y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A에 뭔가 복제된 상태로 A가 상이니까 A가 복제된 상태로 이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B가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지 B가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20, 20. 그 4가 된 거죠. 따라서 A는 3이어야 되고요. 3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이든 잡종이든 상은 합이면 2니까 그리고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니은은 3이 아니라 니은이 2가 되는 거고 3은 리을이 되는 거지. 리을의 염색체 수는 리을이 누구야? 리을이 3이야. 그럼 얘는 1분열만 끝난 거야. 얘는 1분열만 끝난 거니까 N = 23, 염색 분체수 46. 염색체 수 23개지 뭐. 정상적으로 분리된 건데 뭐. 그치? 뭐 기억밖에 안 맞네. 답이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듯 까다로운 듯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요 4개를 다 더한 것을 주니까 좀 당황했나요? 아니면 뭘 착각했는지 이것도 꽤나 좀 틀리긴 했었어.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우리 돼지코라고 선생님 맨날 가르쳐주는 라지도 없고요. 스몰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라는 건 성염색체 있는 유전이거든요. 됐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이 시간을 좀 많이 끌었죠. 12번부터 12, 13. 여기 시간이 좀 끌었고요.
나머지 뭐 14, 15, 16은 또 괜찮고 또 17, 18, 19가 또 시간을 끄는 한 6개가 시간을 좀 제일 많이 끄는 그런 문제들이고 초고난도 문제는 아니었다.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이었다. 자,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고 P에다 역치상의 자극을 줬는데 얘는 이 P는 D1, 2, 3, 5 중에 하나고 가나다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고 세 개 중에 두 곳에만 그리고 D1과 D5는 표시해주고 있고 4초 때 사진 찍었어요.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속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나요? 네, 속도를 어떻게 주냐면 흥분 전도 속도는 그러니까 시냅스가 있는 전뉴런, 훈뉴런 두 개의 속도 같다는 거야. 또 시냅스 전뉴런, 훈뉴런 있으면 걔네 속도. 시냅스가 있는 애들은 앞뉴런, 전뉴런, 훈뉴런, 전뉴런, 훈뉴런 해서 네 개가 있잖아. 그게 다 똑같다고 전도 속도. 그리고 시냅스가 없는 애만 전도 속도가 다르다. 걔만 B란 말이지. 그리고 막전일반은 이와 같다. 그걸 한꺼번에 그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시냅스가 둘 다 있으면 요 네 개는 전도 속도가 똑같고 얘가 시냅스가 없으면 얘만 다르다. 이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시냅스가 있으면 요거 네 개의 시냅스가 있으면 요 네 개의 뉴런이 다 전도 속도가 같고 얘만 시냅스가 없으면 얘만 시냅스 전도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먼저 자극을 준 곳은 일단 마이너스 70이 4초 때 사진이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니까 얘가 자극을 준 곳입니다. 그게 D1, 2, 3, 4, 5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는 자극을 준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80을 이거는 3초 때 사진이니까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고 한다면 1초 차이가 나는 곳이고요. 알았죠? 시냅스가 없다고 하면 1초 차이가 나는 곳이고요. 플러스 30이면 시냅스가 없다고 한다면 2초가 차이가 나는 지점이에요. 물론 시냅스가 있으면 거리가 1초 차이, 2초 차이가 아니라 더 가깝게 1초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만 만약에 된다면 근데 더 느려졌다는 건 시냅스가 있어서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그것만 잘 지금 조절하면 끝나요. 자, 먼저 얘네들을 모두 시냅스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게 많이 나오겠지. 왜냐하면 시냅스가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시냅스가 다 이렇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찔렀을 때 이게 플러스 30이 분명히 대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도 대칭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가는 대칭이 있으니까 결국 자극을 준 곳은 D1이나 D5가 아니라 D2 아니면 D3 아니면 D4 중에 하나인 거죠. 양쪽으로 퍼져야 되니까 양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그럼 만약에 D4라고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인데 그러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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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똑같아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양쪽으로 두 개씩. 그죠? 양쪽으로 두 개씩. 그럼 여기는 두 개가 똑같고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똑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나? 만약에 D4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80으로 양쪽으로 퍼지고 그리고 얘만 전도 속도가 지금 더 빠른 거네. C만. 이걸 이제 D3, D5, D5 안 되네. 안 되겠네. D5를 줬잖아. 그럼 D5를 줬잖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D4는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지? 이거 선생님이 좀 착각했네. D5도 미리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D4는 절대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D4는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칭이 아니니까 D5. 그 D3 아니면 D2네. 그죠? D3 아니면 D2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D2로 가정해 보자. 여기를 만약에 자극을 줘보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양쪽이 이게 똑같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양쪽으로 퍼지니까 B에서는 그럼 이건 플러스 30은 채울 수는 있는데 그리고 채우고 나면 또 플러스 30이 말이 안 되잖아. 여기를 딱 찌르고 나면 양쪽이 플러스 30, 플러스 30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똑같을 텐데 그럼 이거 지나가는 곳에서 또 플러스 30이 나와. 저기 플러스 30이면 꼭집점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자극을 준 곳은
D3네요. 그죠? 자극을 준 곳은 D3가 자극을 준 겁니다. 얘가요. D3였어요. 됐죠? D3를 주면 양쪽으로 대칭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제 D2, D4가 여기에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치? 여기에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B에서 시냅스는 좀 두 곳이야. 시냅스는 두 곳이고 하나는 시냅스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대칭성이 완전히 있네. D2, D3니까 D2, D4니까 D2, D4니까 무조건 얘는 플러스 30, 얘도 플러스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자극은 D3다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 시냅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여기 두 개가 똑같다. D3, D4, D4, D3니까 플러스 30이니까 완전 똑같기 때문에 시냅스가 없으니까 우와 그럼 뭐야? 여기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네. 두 곳에 시냅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 네 개가 전도 속도가 똑같고 얘만 다르다니까. 됐지? 그럼 얘까지 몇 초 걸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원래는 4초면 마이너스 70이 나올 게 플러스 30짜리가 나왔다는 건 2초 걸린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리니까 2초 가고 남은 2초 동안 플러스 30이 됐다. 그러니까 얘는 1cm/ms였다라는 걸 알 수 있네. A의 전도 속도는 1cm/ms네. B죠 그러면. 혼자 다른 전도 속도가 그게 B죠. B. 네, 이건 B였고요. A는 계산해야죠. 틀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 얘는 저 전도 속도가 다르니까 요 플러스 30이 여기 나타나면 안 돼요. 여기에 플러스 30이 나타나면 얘하고 얘는 전도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시냅스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전도 속도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30이 같이 나타난 건 여기야, 여기. 이 플러스 30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기. 이게 얘야, 얘. 요거. 요게 아주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플러스 30이었던 거야. 그럼 전도 속도 똑같잖아. 아니죠. 시냅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전도 속도가 똑같아진 건 전도 속도가 아니라 전이가 똑같아진 건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더 느려진 거지. 원래는 더 빨랐는데. 그치? 더 빨랐는데. 그리고 플러스 30은 여기 있잖아. 플러스 30은 여기 미리 나와 있잖아. 여기 플러스 30 미리 나와 있지. 이거가 전도 속도 알 수 있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야? 2초 걸린다는 얘기죠. 2초. 4초 때 사진을 찍었는데 2초 때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야. 2초. 그럼 4cm를 2초 동안 달렸으니 이 둘은 모두 2cm/ms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1초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데 1초가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데 시냅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데 시냅스 때문에 플러스 30이 된 거지. 이해가죠? 네. 따라서 얘가 그대로 D4예요. 얘가 그대로 D4고 그다음 얘가 그러면 D2가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초 차이죠. 1초 차이. 그럼 마이너스 80이네요. 여기가요. 1초 차이니까 2cm/ms 1초 차이가 나면 3초 때 사진이 나타나겠네. 이거 마이너스 80이네요. 됐나? 얘네들은 뭐다 이제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는 뭐다요 이거. 이쪽으로 여기 찌르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으로 뭐다 이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야. D2와 D1 모두. 여기도 마이너스 70이고 마이너스 70이고. 얘가 마이너스 80인 이유는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차이 나잖아. 2cm니까 마이너스 80이지. 그치? 오케이 끝났네. 따라서 로마 숫자 2가 D2다. 맞고 A는 2cm/ms, B가 1cm/ms. 기억 5초. 다시 5초에서 B의 D5 다시 계산해봐. B의 D5. 그럼 5초면 자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 거냐면 원래는 1초밖에 안 걸려야 되는데 2초 걸린 거야. 원래는 1초밖에 안 걸려야 되는데 이제 1초밖에 안 걸려야지 2cm니까. 근데 2초 걸린 거야. 시냅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초, 다시 이거 얼마야? 3초. 여기까지 가는데 3초 걸리죠. 그럼 5초에서 3초를 빼면 2초입니다. 2초 남았으니까 역시 그럼 플러스 30이네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플러스 30이죠. 플러스 30. 기억이 맞죠. 1번입니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시냅스가 있는 곳을 처음부터 너무 찾으려고 들지 말고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전위를 구하다 보고 또 대칭성 같은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아 여기 시냅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든지 이게 몇 초가 차이가 나야 되겠구나 속도를 가지고 이게 속도가 얼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갭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공간 갭, 시간 갭, 시간 갭, 공간 갭. 그게 속도 개념이거든요. 답은 네, 1번이었습니다. 13번. 사람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야. 그렇지? 자,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가는 A, 라스. 완전 우성. 나는 B, 라스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요즘은 이제 라지스몰 이렇게 안 하고 B-B'로 하는데 이것도 되게 쉽게 준 것 같아. 그냥 결과적으로 좀 내가 보면 B와 B, 라지 B, 스몰 B가 유전자형이 다르잖아. 그럼 표현형도 다르다. 불완전 우성이야. 단은 한 쌍의 대립인에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이지만 D, F 세 개가 있고 D는 E보다 F보다, E는 F보다. 그래서 그냥 우열이 D, E, F 순서대로예요. 완전 우성이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스인 남자와 랄라인 여자 사이에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 나의 표현형이 세 가지이고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독립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얘가 다 독립으로 있어가지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로 독립이라면 여기서 지금 일단 라지 A 표현형, 스몰 A 표현형 두 가지고 여기도 라지 B 순정 표현형 대 라지 B 스몰 B의 잡종 표현형이 다르다니까? 그럼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야, 독립이면. 하나, 둘, 셋, 넷. 근데 세 가지밖에 안 나왔는 거. 이거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이거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이 말은 염색체 번호가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7번, 그다음 8번. 그러면 두 개 있는 거지. 7번에 있고 8번에 있고. 그러니까 저거 헷갈리지 말고 서로 다른 두 쌍의 상염색체가 맞는 거야. 의미적으로. 7번 상염색체, 8번 상염색체. 그러니까 세 개를 두 개에다가 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는 연관돼야지. 두 개는 최소한. 그죠? 두 개가 연관돼야 되는데 그 연관이 누구다? 그 연관이 AB 연관이다. 그러니까 AB는 연관시켜야 돼요. AB는 연관시켜야 됩니다. 라지 A, 아빠가 남자가 스몰 A. 둘 중에 하나네. 라지 B 스몰 B냐 아니면 라지 A 스몰 B 스몰 A라.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고. 여자는 상관없어요. 여자는 어차피 B가 순종이기 때문에 라지 B냐 라지 A 스몰 A냐. 그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이거 똑같아요. 어차피 좌우로 바꿔도 B가 순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둘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은 모두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세 가지 나올걸요.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F도 나오나 봐요. 아, 이게 나온다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되네요. FF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도 F가 있고 얘도 F가 있으면서 랄라가 나온대요. 그럼 랄라가 나오려면 이건 안 되죠. 이거 랄라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밑에 자식에서. 이건 빼고 둘 다 F가 존재합니다. F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랄라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래. 그러면 Q가 엄마거든요. 자, 엄마는요. 이게 표현형이 라지 A 표현형에 그다음에 B 순종 표현형입니다. 라지 B. 그럼 둘이 결혼해가지고 A면서 일단 BB일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 A면서 BB죠? 이것도 A면서 BB죠. 이거는 A지만 B 중간형이고 이것도 스몰 A지만 중간형이니까 2분의 1이네. 엄마하고 똑같은 A 표현형이면서 BB 순종인 표현형이 동시에 한꺼번에 맞아 연관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에요. 요렇게와 그다음에 요렇게가 있으니까 2분의 1이고 8분의 1이 되려면 요 F 쪽에서 4분의 1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곱하기 4분의 1을 이쪽에서 만족시켜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4분의 1을 만족시키려면 얘가 만약에 FF면 벌써 2분의 1 되죠. 그러면 FF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안 되고 다른 유전자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라지 D를 넣어주면 얘는 누구하고 달라붙어도 다 라지 D가 되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딱 라지 2가 되면서 또 얘도 라지 2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라지 2가 또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라지 D가 돼야 라지 D 표현형 2분의 1, 스몰 F 표현형 4분의 1, E 표현형 엄마하고 똑같이 2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였어요. 따라서 이때 아빠하고 같은 확률은 얼마냐? 아빠는 뭐냐면 아빠는 라지 D 일단 그럼 라지 D 2분의 1이야. 라지 D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아빠의 표현형은 라지의 중간형 표현형이야. 아빠의 이 첫 번째 표현형 가나의 표현형은 라지면서 중자 표현형이야. 중자 불완전 호성에서. 그럼 이건 라지면서 안 되지. 이거 해야 돼. 라지 A면서 중자 표현형. 이건 스몰 A면서 중자 표현형이니까 이게 또 4분의 1이 나오네. 거꾸로. 얘가 4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또 이것도 8분의 1이네. 그죠? 네. 자, 이런 확률들 연습을 고3들은 참 많이 못 해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은데 완전우성, 불완전우성, 그다음에 복디 리비전, 또 다인자 유전에 대한 확률 계산을요. 참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문제나 나왔어요. 두 문제나. 이 13번도 나왔고 17번도 나왔고 응?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좀 더 많이 나왔어. 근데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주 까다롭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답이 2번이었습니다. 8분의 1이었어요. 14번.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경쟁과 상리공생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그럼 경쟁 관계죠.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거예요. 먹이나 공간이 겹치는 거죠.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이게 이제 상리공생이죠. 가에서 캥거루쥐는 주머니쥐 한 개체군을 이룬다. 어떻게 한 개체군을 이뤄? 한 개체군이란 뭐야? 동종물인데 이거 동종이 아니지. 군집을 이룬다 그러면 괜찮아요. 개체군의 집합이 군집이니까. 나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맞죠?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요. 포식과 피식이죠. 경쟁의 예가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15번. 핵상이 EN인 동물 A, B, C의 세포 가나다에서 A,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 C는 다른 종, C가 다른 종이 혼자. B, C의 염색체 수가 달라요. A, B는 같은데 C 혼자 다르고요. B가 암컷이고 A, B, C 모두 수컷이면 XY, 암컷은 XX래.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는 다 그려줬고 기억을 나타낸 건데 이 기억이 X니 Y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가나다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들이고요. 기억은 X와 Y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대로 기억이 X예요 라고 하면 이제 사실 되는데 기억이 X가 아니라고 안 믿고 에이씨 Y겠지 하고 다시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에 Y를 만약에 그렸다고 하면 X는 안 그린 거니까 이 나가 지금 짝짝짝이 맞거든요. 이게 지금 짝짝짝이 맞은데 Y를 그렸다고 해봐. 그럼 X는 안 그린 거니까 X를 두 개나 그려줘야 돼. 그지? 그러면 2n 이퀄 얼마야? 8이 되면서 염색 분체수는 16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핵형이 비슷한 게 얘하고 얘가 핵형이 비슷해 지금. 얘하고는 핵형이 전혀 달라. 근데 쟤는 염색체 수가 4개고 얘는 3개니까 여기 한 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Y를 그렸다고 했으니까 X를 그려줘야지. X는 생략된 거니까. Y를 그렸다면 X가 생략된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N 이퀄 4, 염색 분체수 4로 얘는 X가 그려져 있는 거고 어딘가 이게 X인지 모르지만 그치? 아니지 Y지 Y. Y가 그려진 거랬으니까 이게 Y라고 만약에 없는 게 뭐야? 저게 뭐?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여기 없네. 이게 Y라고 해보자고. 이거 Y를 그려줬고 X가 없었으니 X를 그렸어. 그럼 이거는 그대로 상 있고 이것도 상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모순이 돼? 이렇게 되면 얘도 뭐 n 이퀄 4가 되는데 조건에서 이게 지금 2n 이퀄 8이 되잖아. 체세포로 되면. 그러면 염색체 수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거기서 모순이 돼서 이 사람이 얘기한 기억에서
지금 그린 거 X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그린 거 X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다 그려진 거야, 이건. 여자야, 여자. 그리고, 그지? 무조건 여자였고, 짝이 다 맞으니까 얘는 2n 이퀄 6에 가로치고 12로 현재 생략된 게 없는 거야. 왜냐면 X를 그려줬으니까 X는 다 그린 거고, Y 두 개를 더 그릴 수는 없잖아. Y 두 개인 개체는 없으니까. 그럼 얘하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n 이퀄 4고요. 얘도 n 이퀄 4인데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같은 종 거고요. n 이퀄 4인데 하나가 생략된 건데 뭐가 생략된 걸까? 네, x를 그렸으니까 y가 생략된 거야. y를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그럼 이걸 x로 봐야 되겠네, 그치? 아까 이걸 y로 봤었는데 이걸 x로 봐야 되겠네. 저거보다 더 작은 y가 있었겠지. 알았지? 모양을 잘 봐봐. 오케이. 네, 저걸 x로 보고 이걸 y로 더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y가 있으니까 이거 수컷이죠. 근데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 이 두 개의 가와 다를 a, b로 잡아야 되지만 b가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암컷 b가 되고 얘는 a가 수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이건 암컷이네. b, c는 성이 같네. 성별이. 그러니까 가와 나는 모두 암컷의 세포가 맞고요. 기억은 x를 그린 거예요. y가 생략된 겁니다. 여기서 생략된 염색체는 얘밖에 없었어요.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서 세포 한 개당 X의 염색체 수분에 C는 지금 누구니? C는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면 염색체 수 2개지 뭐. 그리고 상 염색체는 몇 개야? 4개지 뭐, 4개. 총 2n 이퀄 6이니까 X 둘, 상 둘. 그냥 염색체 수라고 해서 염색 분체도 아니고 2분의 4니까 2네. 그렇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유행하는 거잖아요. 핵형 분석 문제를 거저먹기로 안 준단 말이야. 요즘은 핵형 분석 문제도 조심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야. 핵형 분석 문제 막 풀다가 너희들 큰일 나. 그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죠. 막 1분 내에 못 풀어요. 이 문제는 2, 3분 2분 정도는 걸리죠. 자, 2, 3분 16번. 이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16번. 생태계 질소 순환 과정에서 1과 2는 탈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2는 질산이온과 암모니이온 중에 하나래. 그러면 대기 중에 질소를 뭐로? 이 질소 고정이지 뭐. 대기 중에 질소를 뭐로 그러면은 질소 고정이고 이건 탈질산화. 그럼 이게 NO3- 되는 거고요. 이게 NO3- 이건 암모늄이 되는 거죠. 옆에 거는 암모늄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죠. 기억은 따라서 질산 이온이 아니라 암모늄 이온이고 1은 질소 고정 작용이다. 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옥 박테리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죠. 탈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 날려버리는 거잖아. 오케이, 답은 4번이에요. 4번. 됐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면 17번부터 푸는 게 당연히 아니죠. 20번 먼저 풀고 17, 18, 19를 풀어야죠. 당연히 시간 관계상 괜히 17, 18, 19 풀다가 시간 걸려서 20번 못 풀면 손해죠. 자, 17번. 괜히 복잡하니까 막 겁먹었죠, 여러분. 이제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풀 수 있다. 이제는 풀 수 있다. 여러분 초고난도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여서 옛날에는 접근도 못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가는 21번 염색체에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 라스, T 라스에서 결정되고 가의 표현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서만 결정되며 다인자 유전 나왔네. 다인자 대문자 개수. 근데 다인자 유전 나오면 좀 보통은 어렵지만 이건 어렵게 안 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1회, 그러니까 돌연변으로 낸 거야.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되었고 그 Q와 아버지의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A가 태어났으며 부모의 형은 모두 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21번에 두 쌍이 다 있으니 연관이에요. 이걸 빨리 찾아봐요. 21번에 다 일이 같이 있어 라고 줬잖아. 21번에 다 같이 있어. 어머니의 가의 유전자형은 그럼 이거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머니는 연관돼 있는데 이거 뭐가 어려워. 그지? 이렇게 연관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 수는
4개다. 그러니까 누가 A가 자식이야 자식. 여기서 4개가 나와야 돼. 4개. 엄마는 비분리 할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해 표현형은 최대가 2가지고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최대 4개래. 그러니까 표현형은 대문자 개수는 표현형은 이건 이제 돌연변이 얘기하는 거고 A. 정상 자식들은 표현형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유전자형은 표현형.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래. 그럼 아빠가 어떻게 있었을까? 일단 표현형이 2가지라는 건 엄마가 이걸 주면 2개고 이걸 주면 1개니까 여기서 다양화시킬 수가 없어요.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2가지가 됐기 때문에 아빠는 대문자 개수를 1가지밖에 못 주는 거야. 예컨대 아빠도 만약에 이렇게 돼봐. 이렇게 되면 이게 2, 1이니까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2, 3,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주는 생식세포에는 이걸 주냐에 다 동일한 염색체가 있어야 돼. 동일한 세포 그 대문자 개수. 동일한 대문자 개수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순종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다순종 주는 거야. 막.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 그럼 유전자형이 다 똑같으니까 얘에 의해서 그냥 유전자형이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4개는 모두 다르고, 그죠? 이 4개가 이렇게 조합된 거는 다 다르면서 대문자 개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유전자형을 모두 다르게 하려면요. 여기에 순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순종이 스몰 h 들어가는 순간 벌써 이거에 의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차이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 의한 차이를 아무리 얘를 이렇게 줘도 3가지밖에 안 변하잖아. 유전자형이. 그러니까 다 잡종인 거야. 유전자형이 4개가 모두 다르려면 아빠는 다 라스일 수밖에 없으면서 대문자 개수를 펼칠 수가 없어야 돼. 이게 그 유명한 상반연관이야.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상반연관이 2개가 연관이 상반연관이 되면 대문자 개수를 다양하게 시키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게 나온 거야 지금. 이게 딱 적절한 거라니까. 지금 교과과정상 이거 이상 내는 건 약간 오버야 원래. 너무 막 이상한 것 좀 하지 말고 이 정도 내는 게 딱 적절하다니까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가계도만 가지고 이렇게 가계도를 가지고 다인자 이전을 응용해서 하는 거지. 막 무슨 수학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하는 거. 그건 사실 교과과정 많이 넘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초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상반연관. 이렇게 되면 이걸 넣어도 1개고 이걸 넣어도 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개 되고요. 이건 3개 되는 거죠. 이 표현형은 대문자 개수가 1개냐 3개냐만 나오는 거야. 그 유전자형 봐봐. 다 다르지. 라라라스, 라스라라, 랄라스스, 라스. 다 다르잖아. 유전자형이. 이거였다는 거야 이거. 알았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유전자형 됐고 자식에서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식 돌연변이였지 아까. 원래 4개 안 나오잖아. 그지? 1, 3, 3인데. 그럼 4개를 만들려면 엄마가 비분리를 어떻게 해줘야지 4개가 나오냐 이거야. 이걸 비분리하면요. 4개가 나와. 여기서 4개에서 5개 돼요. 그럼. 이걸 비분리하면요. 이거 2개가 되죠. 대문자. 이거 왠지 또 주니까. 2개가 되면서 이거 하면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요. 통으로 이걸 다 줘야 돼요. 이 A는요. 엄마가 라지 H, 라지 T, 라지 H, 스몰 T를 다 줘서 상동염색체 비분리, 1분열 비분리를 하고 아빠가 이걸 주든 상관없이 그럼 하나, 둘, 셋, 4개가 되잖아. 1분열 비분리. 그치? 염색체 비분리는 감소 1분열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마가 1분열 비분리 한 거고요. 아버지의 가해 유전자형의 대문자 개수는 몇 개야? 네, 2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기억 중에는 기억이 뭐야? 자식 중에 유전자형. 라스 있죠. 여기 라스 있죠. 라스 있죠. 그죠? 그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입니다. 5번. 여러분 딱 이 정도 적절한 난이도예요. 이건 고3들 도전해 볼 만해요. 이제 우리 N수생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N수생들은 정말 이런 그 다인자 유전 막 극단으로 치우치는 고난도 문제들을 정말 많이 연습해 보셨을 텐데 그게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적어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좀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가계도를 가지고 돌연변이를 약간 연결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막 수학적으로 현란한 풀이 필요 없죠.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18번. 방영구법,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방영구법 숫자 지저분하게 낼 거다. 왜냐면 시간을 질질 끌게 하는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을 끌지 않으면 애들이 너무 다 풀어가지고 막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럼 또 변별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끔 이런 데서 시간을 이제 늘리는 거야. 풀이 시간을. 방영구 설치해서 자 개체수의 총합을 구하면 얼마예요? 240이네요. 네. 개체수의 총합을 구해야죠. 240이고. 그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의 총합은 80입니다. 이거 더해야 돼. 이거 숫자를 안 줬어요. 합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좀 안 줘요. 이런 거. 이거 주면 좋은데 쳐터해. 이런 거에서 시간을 그래도 한 20초는 써야 돼. 너희들 잘못 계산하는 애들 좀 골라버리고. 야 우리 출제자 지금 힘들어. 뭐 그런 거 좀 안 보여? 우리 출제자들 정말 고난이 심해. 아직 고난 초고난도는 못 내는데 또 난이도는 변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이해를 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밀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죠? 이거는 밀도와 관계 있는 거고요. 이건 빈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 나머지는 그 숫자가 안 맞는 나머지는 뭐야? 피도와 관계 있는 거죠. 상대 피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세 개를 모두 더한 값이 중요치. 그게 제일 큰 게 5점중입니다. 맞죠? 5점중입니다. 그럼 240분에 30을 해봐. 이게 8분의 1 아니야? 8분의 1가 12.5야. 이게 상대 밀도야. 상대 밀도. 상밀. 그지? 그 다음에 80분의 12를 해봐. 80분의 12를 하면 얼마냐? 20분의 254.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거 80분의 10이니까 이게 빈도가 되네. 상대 빈도. 상대 빈도가 얼마죠? 15%? 네, 4로 약분하면 4, 3, 12, 20이니까 15% 이거잖아. 그치? 이게 상빈이야, 상빈. 상빈. 그럼 이거 상피지, 뭐, 상피. 상대 피도. 합이 항상 100%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100%. 그죠? 합이 100%가 나와야 되니까 다 합치면 100이 나오도록. 합이 항상 100이 나와야 되니까. 됐냐? 그러면 C는 240분의 18. 계산해봐. 7.5 맞고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거 12% 나오나? 아니 12.5%네 이거. 12.5%. 이거 하면 돼. 이거보다 이건 네가 해야지. 그지? 80분의 1이니까 8분의 1 10.5%네. 그럼 100에서 빼면 나오잖아 저것도. 25%. 숫자가 0.5까지 나오니까 좀 귀찮았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 해주면 이건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합이 제일 큰 게 얘가 우점중이지. 중요치가 제일 컸으니까. A는 12.5,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게 뭘까요?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란 피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피도가 제일 큰 건, 상대 피도 제일 큰 거는 작은 거네요. 쏘리. 가장 큰 건 A고 가장 작은 건 E네. 이것도 잘 읽어야 돼 여러분. 잘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우점중 A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이었습니다. 산수 계산 문제를 귀찮게 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자, 그 다음에 가계도 문제가 아주 어렵게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충분히.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 가는 A, 라스, B는 나는 B, 라스고 각각 우성이고요. 서로 다른 염색지, 독립까지 줬어요. 당정지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136에서 기억 더하기 라지 B의 수를 줬는데 기억이란 라지 A 또는 스몰 a 중에 하나라고 줬고요. 알았어? 독립이었습니다. 가계도 없어요. 자, 여기다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다도. 다시 그릴 필요도 없고. 자, 여기 이제 표시를 해보면 얘는 둘 다 색칠한 애가 236이에요. 236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둘 다 병 걸렸고요. 그 다음에 빗금 친 게 기억병이고 두 번째 정상. 그 다음에 체크 무늬는 점 니은이에요. 됐죠? 그럼 정상끼리 결혼하여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 나온 거 있는지 확인해봐.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기억에서 우유를 미리 줬죠. 아, 병녀병람을 위배하고 있어요. 2번, 5번을 통해 병녀병람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열성, 반성은 아닙니다. 우성, 반성 유전이거나 아니면 상우성 또는 상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병이 우성이라는 걸 과감하게 줬어요. 병이 우성이야. 그런데 상인지 성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준 거죠. 알았죠? 병이 우성인데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번과 6번, 1번, 3번, 6번 중에 말이죠. 1번하고 6번은 남자, 여자인데 숫자도 똑같고 표현형도 달라요. 표현형이 달라요. 숫자가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르죠, 지금? 1번, 6번은 숫자가 똑같은데 물론 뭐 2형, 0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3번과 또 6번도 보시면 3번하고 6번은 숫자가 다른데 표현형이 똑같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요 3번하고 6번을 보면 둘 다 병 걸렸어요. 여기 뭐야? 여기 둘 다 병 걸렸죠? 얘는 지금 남자고요. 얘도 남자고요. 얘는 여자예요. 둘 다 병 걸렸는데 제 개수와 얘 개수의 기억 더하기 라지비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야. 그치? 그러면 좀 뭔가 성염색체가 끼어 있지 않겠어? 가계도 문제 중에 성염색체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X가 분명히 끼어 있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가야 좀 빨라지지. 일단 B가 우성이랬습니다. 병이 우성이랬어요. 병이. 그럼 이게 병이 만약에 순종으로 라지비면 어떻게 되죠? 이게 라지비면요. 이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정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라지비 스몰 b로 한 개입니다. 얘는 분명히 라지비 스몰 b로 얘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이든 X든 간에 엄마는 무조건 상이든 X든 간에 두 개가 존재하니까 그게 순종이면 아들은 X든 상이든 받아야죠, 엄마 걸. 그럼 병 걸려야 되잖아. 만약에 순종으로 2였으면 이게 B가 2였으면 라지비였으면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안 되고요, 잡종이. 그럼 얘도 1이 있다는 얘기네. 근데 뭔가 하나가 있는데 라지 A가 하나만 있든 라지 A가 하나만 있든 스몰 A가 하나만 있든 간에 어차피 그럼 라지 스몰 A네. 유전쟁이. 근데 병이네. 그러니까 또 병이 우성이네. 어쨌든 1 플러스니까 어차피 1 플러스 1이니까 동의하겠니? 그럼 하나가 있으면 라지가 하나 있든 스몰 A가 하나 있든 라지 A 스몰 A지. 그러니까 병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3번도 여러분 3번도 이게 니은 병이 걸리려면요. 그 B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이 라지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없는 거죠. 뭐가 없어요? 이게 병 유전자가 없어요. 그럼 병이 안 되죠. 저게 병인데 정상 유전자가 없는 거죠. 정상 유전자. 죄송. 자, 정상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정상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없으니까 병 유전자가 있어서 병이 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번만 잘 분석하면 상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얘도 지금 어때? 이게 순종일까? 라지비일까? 그러면 이거 다 병 걸릴 텐데 상염색체 있어가지고 라지비면 얘도 병 걸려야 되니까 하나 있는 거야. 없을 수는 없죠. 라지비가 우성인데 병인데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하나 있는 거죠. 얘가 어떻게 하나만 있는데 지금 하나만 이게 정상 유전자야. 이게 정상 유전자. 정상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정상 됐니? 옆에 병 유전자 라지에까지 있으면 병 될 텐데 X 위에 있던 거예요. X 위에. 그죠? 이건 X 위에 있었던 거예요. X 위에. X 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에 있었던 거죠. 라지비는 상에 있어.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얘도 X의 위에 있다. 얘도 X 위에 있다. 그러면 유전자가 그냥 그게 다인데 여기는 병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 가능하고
다른 염색체를 했으니까 안 되죠. 예,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염색체 있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뻘짓하면 안 되죠. 이게 다른 염색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조건을 까먹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끝이야, 끝. 따라서 기억은 A가 아니라 라지 A가 아니라 스몰 a였고 나의 유전자는 상, 가가 X.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구해봐 이제. 그러면 얘는 요거 X에 그다음에 얘는 정상이니까 X에 스몰 a, Y에 그다음에 이건 상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 병이 우성이니까 라지비 스몰 b 둘. 그러니까 4분의 3이 병 걸려요. 그리고 얘는 병이 우성이니까 병 2분의 1이네. 8분의 3이네. 8분의 3 맞네. 답이 4번이죠. 이러면 가계도 치고 사실 이게 19번 위치는 가장 여태까지 초고난도 문제의 위치였잖아. 이게 초고난도니? 절대 초고난도 아니야. 이 정도면은 5분 안 걸리고 한 3분이면 충분히 한 2,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그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초고난도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중간 그 중킬러 같은 거, 그러니까 중간의 난이도의 문제들에서 시간 끄는 거에서 실수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 상호작용이다. 표는 습지에 서식하는 종 X에 대한 자료인데 균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는데 너무 떼약볕에서 햇빛이 다 쬐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보호해 주니까 염분의 농도를 낮출 수 있대. 너무 짜지지 않게 해주는 거지. 습지의 토양 성분을 변화시켜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다양성을 높인다. 자, X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그치, 이거 지금 뭔데? 식물인데 뭐. 식물도 생물 군집이지. A는 기억에 해당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 X라는 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거 아니야? 왜냐면 토양 속 염분 농도에 영향을 준 거니까 니은이죠, 니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고. B는 동일한 생물 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게 뭘까? 같은 종인데 각 개체 간의 유전자가 다 다른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죠. 근데 이거는 종다양성이니까 적절하지 않네. 답은 기억밖에 안 맞았습니다. 1번이었어요, 1번. 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다. 충분히 이제는 혹시 유전 파트 어려워서 많이 못 풀던 친구들도 이제는 열심히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난이도 문제들도 되게 중요해요. 전도 속도라든지 방연구법, 근수축, 또 세포 분열과 유전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시간이 잘 확보되면 아마 우리 유전 파트의 문제들도 훌륭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등급 만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또 10월 달에 또 수능 때 우리 자세한 해설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기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였습니다. 바이바이.